상품에 매겨지는 가격은 상품의 사용 가치와는 다릅니다. 마르크스는 상품의 두 가지 요소에 대한 분석으로 자본론을 시작하고 있는데 그것은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입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교육, 의료, 전기, 교통 등 그 국가가 정하는 공공재를 제외한 대다수 상품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됩니다. 햇빛이나 공기는 인간의 생존에 필수적인 사용 가치를 지니지만 교환 가치가 없는 상태로 모든 생명체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땅도 햇빛이나 공기처럼 자연이 만들어준 것이지만 도시의 땅은 매우 높은 교환 가치를 가집니다. 그 이유는 도시의 땅은 햇빛이나 공기와 달리 넘치는 수요를 모두 채워줄 만큼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적다고 하여 모든 상품의 가격이 오르지는 않습니다. 생존에 필수적인 것 외에는 가격이 오르면 소비를 줄여서 가격 상승에 제동을 겁니다. 세상에는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 또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으로만 이해하기 어려운 비싼 상품들이 있습니다. 비쌀수록 잘 팔리는 명품이나 천문학적인 가격의 예술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요를 촉발시키는 상품의 속성과 인간의 심리에 대해 더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보드리아르는 소비의 사회에서 사물에는 기본적으로 4가지 가치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사용가치, 교환가치, 상징적 교환가치, 기호가치입니다. 그의 또 다른 저서 기호의 정치경제학 비판에서 사물이 가지는 4가지 가치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상품 분석에서 마르크스와 보드리아르의 초점이 다른 이유는 생산력의 발달로 사람들의 소득이 증가하면서 욕망도 변화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선진국의 국민들 중 상당수는 생물학적인 생존을 위한 소비를 하고도 소득이 남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욕망은 처음부터 모든 욕망을 동시에 추구하기도 하지만 대체로 하위 욕망이 먼저 해결된 이후에 상위 욕망으로 확장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매슬로우의 하위 욕구를 프로이트 방식으로 표현하면 태어나면서 타고난 동물적 본능이라고 할 수 있고 상위 욕구는 사회화를 통해 후천적으로 학습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를 리처드 도킨스 방식으로 표현하면 하위 욕구는 유전자의 기계로서 가지는 욕구이고 상위 욕구는 밈의 기계로서 가지는 욕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로이트나 리처드 도킨스의 주장에 따르면 하위 욕구는 태어나면서 타고나는 것이지만 상위 욕구는 사회화를 통해 후천적으로 학습되는 것입니다. 자본은 인간의 욕구가 후천적으로 학습된다는 점을 파악하고 이윤극대화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을 수립합니다. 자본은 광고를 비롯한 갖가지 마케팅 기법을 동원하여 그들이 판매하는 상품을 구매하면 최고로 인정받고 사랑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기호가치를 상품에 심기 시작합니다. 무엇인가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거울 뉴런이 활성화되면서 따라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어느새 사람들은 그 상품을 소유하고 싶다는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돈이 없으면 훔쳐서라도 소유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카타르시스는 예술작품의 사용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술작품이 다른 사물과 다른 점은 생리적 욕구와 같은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예술작품을 접하고 감동을 느끼는 그 순간 마음이 정화되면서 우리의 영혼을 자아실현에 다가서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예술작품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영혼을 정화시켜주지만 그 원본은 단 하나뿐이기 때문에 천문학적인 가격에 거래가 됩니다. 그런데 예술작품의 사용가치인 카타르시스를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그림이든 음악이든 문학이든 그 작품의 원본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원본을 접하든 복사본을 접하든 작품에 공감할 수 있는 감수성의 발달이 중요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각종 복제기술의 발달로
우리는 원본과 똑같이 복제된 예술작품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닌 감상 능력에 따라서 위대한 예술작품을 저렴한 비용으로 마음껏 향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창작자에게 적절한 보상이 주어지지 못한다는 새로운 사회 문제를 낳기도 합니다. 그런데 굳이 비싼 돈을 지불하고 원본을 소유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리고 싶어 하는 것은 카타르시스라는 예술 작품의 사용 가치만이 아니라 기호 가치도 포함됩니다. 소속감을 느끼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과시하고 싶은 욕구는 사회적 욕구입니다. 과시는 동물 사회에서도 많이 관찰되는 행동입니다. 과시를 통해 동물들은 더 많은 짝짓기와 번식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사회적 욕구는 후천적으로 학습되는 것이면서 동시에 그 뿌리는 유전자를 전송하는 기계라는 생물학적 욕구에 기초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아실현의 욕구는 동물에게는 없는 인간만이 지닌 욕구입니다. 자아실현은 많은 학자들에 의해 인간이 가지는 최상위 욕구로 간주되지만 자아실현을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NFT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컨트롤-C, 컨트롤-V로 쉽게 복제가 되는 디지털 파일에 블록체인이라는 첨단 과학기술을 접목하여 어떤 디지털 파일이 원본인지를 증명해주는 토큰입니다. NFT를 적용할 수 있는 품목은 영상, 이미지, 소리, 텍스트 등의 예술품, 수집품, 게임 아이템, 음원, 각종 상품, 가상 부동산 등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합니다. 블록체인 기술로 디지털 예술품이 고전적인 예술품처럼 원본의 희소성이 증명되면서 몇몇 디지털 예술품의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자 대기업을 비롯한 수많은 투자자들이 NFT를 제2의 비트코인으로 낙점하고 투자를 가속화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중요한 점은 우리가 예술작품에 감동을 받아서 구매를 할 때는 그것을 더 비싼 가격에 되팔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익을 내기 위한 투자가 되었을 때는 모든 투자 상품이 그러하듯 가격이 더 오르기도 하지만 내릴 수도 있다는 것을 감수해야 합니다. 단지 투기의 대상일 뿐인 비트코인이 예술품도 아니면서 천문학적인 수익률을 올리며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인플레이션으로 수탈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정확하게 읽어내고 저항하였기 때문입니다. NFT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영혼을 정화해주는 예술성을 발휘하든지 비트코인처럼 시대정신을 명중시키든지 하는 어떤 가치를 먼저 내포해야 합니다. 나스닥에 상장된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는 2021년 순이익이 4조 원 내외이고 시가총액은 60조 원 내외입니다. 페이스북이나 아마존이 NFT 열풍에 합류한다는 것은 코인베이스처럼 NFT 하우스를 개장하여 수수료를 챙기겠다는 의미입니다. NFT를 재테크 수단으로 접근하는 투자자라면 수익을 내느냐, 손실을 보느냐는 그 콘텐츠가 얼마나 많은 사람의 심금을 울릴 것인지를 알아보는 투자자 개인의 안목에 달린 것이고 전적으로 투자자 개인의 책임인 것입니다.